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월 6일 드디어 2025년이고 오후 5시 56분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네요. 일단 비트코인이 99,200달러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해주고 있고, 다행히 이 박스권이 깨지지 않으면서 하단을 몇 번 터치를 하고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ETF 자금이 좀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10만 달러를 계속 리테스트를 좀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여기에서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확실히 이제 20만이라는 그 저기 상징적인 어떤 단위가 굉장히 좀 익절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추매하기에도 조금 부담스럽고,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예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0달러, 10달러, 뭐 10,000달러 이런 구간에서는 좀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했다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쭉 올라간다, 요런 시나리오보다는 여기에서 뭐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시장에서 방향성에 대한 이제 원웨이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로든 아래로든.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다가 여기에서 이제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랐었다가 하락 조정 맞으면서 같이 조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큰 조정이 나온 것 같아요. 고점 대비해서. 이게 만약에 알트지 장으로 이어지려면은 이 구간에서 이제 알트가 조금 조정 맞고 이제 지금 요 반등 때, 요런 반등 때 알트들을 이제 신고가를 계속 찍어주는 그런 그림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반등을 중간에 했었죠. 그래서 이 구간에 도미넌스 반등을 하고 지금 다시 하락을 좀 했다가 약반등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미넌스 차트도 같이 보시면 좀 좋고,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제 좀 넓게 보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프 같은 경우는 조금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김프가 붙는다기보다 환율이 좀 빠져가지고 김프가 붙는 것처럼 보이는 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저거 ETF 자금 한번 볼까요? 저번 주에 좀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1월 3일에 3일에 엄청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1000밀리언에 육박하는 굉장히 높은 요 유입이 있었고, 그 전까지는 계속 좀 연속 유출이 있었거든요. 계속 12월 말부터. 그래서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 200, 400 중간에 뭐 이렇게 있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유출 좀 나오나, 익절 물량이 역시나 요 구간에서 나오나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이 왔을 때 이때다 하는 그런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시장을 이렇게 반등 견인을 해주는 모양새이고, 그래서 이번 주에도 계속 중요할 것 같아요. ETF 자금 유입 유출은 계속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데일리로 매일매일 그 비트코인 차트 보듯이 이것도 계속 같이 보세요. 이더리움 한번 볼까? 이더리움은 계속 이제 최근에 좀 유입이 있나 했었다가 유출 몇 번 있고 또 유입 있고, 그래서 이게 단위가 좀 커지면은 조금 더 유의미한 지표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한 50 언저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조금 요거를 근거로 해석하기에 조금 약한 느낌이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 아까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메이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뭐 이더, 솔라나, 뭐 분브, 뭐 도지, 에이다 이런 얘들, 아발란체 등등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요 반등 때 좀 굉장히 강하게 이거 알트장인가? 드디어 알트장이 오나? 좀 이런 느낌이었다가 좀 과하게 낙폭을 맞았어요. 솔라나도 그렇고, 솔라나도 물론 이제 신고가를 찍어서 그에 대한 이제 그건 맞지만 200달러가 좀 깨지면서 생각보다 좀 과하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조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알트장으로 좀 확신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아직 힘이 좀 달리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 비트가 이제 10만 언저리에 주차하면서 계속 알트가 좀 달려주는 그림을 좀 많이들 그렸거든요. 뭐 트위터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느낌으로 진행될지는 아직까지는 해석하기에 조금 부족하고, 그렇게 해석하기 부족하고, 에이다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요 반등이 좀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번에 좀 돋보였던 알트코인이 있죠. 뭐 제가 계속 수위를 좀 말했던 거랑 그냥 별개로 그냥 객관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수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또 신고가를 찍어주면서 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4.9달러 때 이제 요 저항을 깨고 올라왔고요. 그래서 수위의 광폭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조금 계속 기대가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뭐 커뮤니티에서도 수위가 되게 많이 언급되고 있고, 뭐 수위가 과거에 솔라나의 어떤 그런 팩트를 따라가는 거 아니냐, 2024, 25년은 수위의 해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뭐 빠르기도 하고 뭐 저렴하고 뭔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유사한 느낌이기도 하니까 실제로 이제 좀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이제 뭐 마켓 메이커 이런 애들도 되게 공 들여가지고 수위를 좀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어떤 대내적인 이미지도 좀 만드는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위 자체는 나쁘진 않다. 이제 다만 조금 그런 거는 얘가 수위 같은 경우 이제 저점 대비로 했을 때 9월부터 올랐거든요. 그래서 9월부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1월 달까지 해서 이제 딱 4달 상승이 나오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 왜냐면 이제 보통 이런 상승장에서 이런 광폭 상승은 보통 4달 정도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요 앞 구간은 반등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제 조금 요 뒷구간을 보면 이제 4달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뭐 알트코인 이런 애들 기준으로 했을 때 어쨌든 트럼프 트레이드로 해서 이제 11월 초에 랠리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12월 한 달, 1월 한 두 달, 2, 3월까지 해서 3월 전이겠죠. 3월 전까지 해서 딱 4달 정도 이제 랠리가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4달 랠리는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솔라나 기준으로도 봐도 여기 앞에 4달 상승 큰 조정, 이게 작은 조정 같지만 엄청 컸습니다. 거의 뭐 반토막 이상 조정이었고, 여기서도 4달 크게 상승하고 큰 조정, 그러니까 상승 사이클 끝, 이런 식의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월봉으로 보시면은 4개예요 하나 둘셋넷, 이 큰 봉이. 요 앞에 거 좀 제외하고 볼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 하나, 2개, 3개, 요 4개까지 해서 딱 4개죠. 그리고 조정 맞고 요 직전 구간 이제 여기 뚫어주는 게 여기부터니까 여기는 이제 반등 구간이죠. 반등 구간 제외하면은 하나, 둘, 셋, 4개까지 하고 조정하고 사이클 끝,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윙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약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여기를 넘는 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쯤부터 이제 뭐 하나, 둘, 셋, 요4 정도 보고 여기서도 이제 여기를 넘는 구간이, 직전 고점 넘는 구간이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딱 2월달 정도까지 해서 뭐 그 전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또 관점을 보면은 이게 조금 뭔가 되게 허접한 해석 같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사이언스라니까. 이게 2017년에도 똑같아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바이낸스는 지금 그런 차트가 없는데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사이클에서 큰 상승이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뉘고, 전반전 알트코인 랠리 4달, 후반전 알트코인 랠리 4달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전반전에만 유독 오른 애들이 있고 후반전에만 유독 오른 애들이 있다. 그리고 그건 내러티브로 나뉘고 그 중간에 큰 조정장이 오는데 이제 그거는 통상 3달 정도 진행이 됐었다. 근데 이번에는 요 구간이 굉장히 좀 길었죠. 거의 반년 넘게 좀 조정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돌파리 같은 해석이었는데 하여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이 꺼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이 꼬리 같은 거를 좀 잘 해석을 하시면 좋은데, 여기에서도 이제 바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은 진짜 많이 떨어지는 그런 조정이 오면은 무조건 바닥에서 주었다가 한번 그냥 빠르게 매도하시면은 요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뒷구간 이제 여기에서도 크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월봉이라 그러는데 뭐 일봉이나 주봉으로 보시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또 여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막 20-30%씩 반등 구간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추세 자체는 이미 하락으로 꺾였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미 나중에 해석했을 때 보면. 그런데도 이 꺾인 시점 초반 그리고 중반에는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상승장인가? 역시 반등했고 다시 갈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좀 오해할 수 있는 페이크 같은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우리는 그거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큰 하락이 나온다. 되게 추세가 진짜 좋았어. 너무 좋아서 추세가. 근데 갑자기 조정이 막 20-30%씩 나오네? 그러면은 이거를 바로 이제 하락장이야, 이제 떨어질 거야,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추세가 아직까지는 좋았기 때문에 요거 반등 분명히 나올 거다, 요거 먹고 튀자 라는 좀 그런 느낌으로 트레이딩을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실제로 있었던 게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그랬었죠. 여기에서 좀 위험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여기가 지금 이제 엔캐리 이슈죠. 엔캐리 이슈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결과론적으로 올라갔지만 이게 만약에 하락으로 추세가 하방으로 틀어져서 하락 추세를 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크게 떨어지면은 반등이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떨어지거든요. 항상 이런 식의 모든 시장은.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도 추세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캐리 이슈 때 110달러 초반까지 떨어지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150 정도까지. 현실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뭐 한 120부터 150 정도라고 칩시다. 한 20-30%.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큰 하락이 나왔을 때.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게 올라왔지만 이게 떨어지는 차트로 간다면 반등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요런 저항 맞고 다시, 그러니까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만약에 하락을 했다 손 치더라도 크게 조정이 나왔을 때 반등 그리고 하락이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우리의 수익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키포인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뭐 모든 알트코인들에 해당되지는 않고 추세가 가장 좋았던 알트코인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아마 뭐 주식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추세가 가장 좋은 게 뭐 수위라든지, 최근에 또 뭐가 있었죠? 뭐 하이퍼리퀴드는 이거는 지금 중앙거래소에 없으니까, 그 바이낸스 같은 데 없으니까 조금 차치할게요. 왜냐면 볼륨이 너무 낮습니다, 이 시총 대비. 그래서 이런 건 좀 제외하고, 어쨌든 시총이 좀 높고 최근에 굉장히 좀 핫했던, 이거 진짜 미쳤다 소리가 나왔던 알트코인,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좀 풍부한 이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크게 조정이 나왔어,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뭐 시장에 이제 좀 비트가 뭐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뭐 두 자릿수 이상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용감하게 매수를 해보시면은 다음날 내진 다다음날 다다다음날 해가지고 반등이 크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매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반등 먹고 추가 상승을 기다린다기보다는 계속 하시면 좋습니다. 좀 이런 얘기가 좀 길어요. 약간 트레이딩적 포인트였는데, 이런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열로 왔죠?
하여튼 저는 일단 1월까지는 어쨌든 1월 이후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1월 이후는 1월을 좀 봐야 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1월 말까진 모르겠고 1월 어쨌든 지금은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좀 그런 뷰로 보고 있고 실제로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래 계획이 1월 말까지 해서 좀 계속 현금화를 좀씩 비중을 좀씩 늘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월 시장 좀 전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제가 계획한 대로 할 수도 있고 내지는 좀 변경해가지고 조금 더 리스크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맞아, 이거 볼까요? 요거 지금 최근에 달러죠, 달러인데요. 달러인데 이거 달러 차트입니다. 달러 지수 차트. 그래서 환율이랑 조금 별개로 해석해도 되는데 보시면은 지금 달러가 반등을 되게 많이 했어요. 최근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원화가 좀 많이 뭐 정서 이슈도 있고 경제 더 녹는 좀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더 과하게 저거긴 했는데 어쨌든 달러 지수 자체로도 반등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 하락이 아니죠.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다 나오고 달러 지수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에는 원래는 이게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크립토 시장과 달러 상관관계에서 원래는 역배잖아요.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게 미국이 워낙 강했고 트럼프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이게 같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같이 오르면서 되게 이렇게 같이 오르지? 뭔가 좀 이상한데라고 했었는데 과거 보시면은 항상 이 달러 지수가 내려갈 때 크립토 시장이 좋았고 그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달러 지수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또 크립토 시장의 해석이 호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또 코인 투자하는 입장에서 달러 또 같이 오르면 너무 좋죠. 두 배로 먹는 거니까. 근데 이제 최근까지는 달러가 좋았다. 그래서 김프가 오히려 안 꼈다.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김프가 안 낀 게 이게 달러질 수도 있었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같이 보시면은 좀 참고할 만한 자료 같아서 가져왔고 원화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조금 별개로 움직일 수 있죠. 달러 지수가 많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원화는 조금 덜 떨어질 수 있어요. 원 달러는. 그래서 그 포인트 차이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저기 뭐야 AI 에이전트가 좀 되게 핫하긴 해요. 핫한데 이게 제가 쭉 계속 보긴 하잖아요. 저도 근데 쭉 보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질감이 드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시장은 좀 다른 시장 같은 느낌?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이 맞지만 크립토 시장 내에 있는 그러니까 사이드의 시장 같은 느낌이 조금 더 강하다. 아직까지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바이낸스라든지 이런 좀 메이저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뭐 바이낸스겠죠. 바이낸스에서 이런 AI 에이전트라든지 뭐 이런 관련 AI 관련 프로젝트들을 상장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상장을 계속 하면서 바이낸스가 이런 코인들 계속 상장하는구나. 그러면서 관심 가지고 그게 조금 대중픽이 되면서 그렇게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진 그게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덱스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고 약간 덱스에서 거래하는 사람은 좀 별개 따로 있고 중앙거래소 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리고 이 자금이 좀 더 섞여가지고 중앙거래소로 넘어오면은 자금들이 엄청 크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핫해지면서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메타가 이제 쫙 이렇게 나아갈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로 치면은 2020년 말에 디파이 같은 경우가 좀 그랬죠. 디파이 같은 경우가 초반에는 약간 좀 덱스에서 좀 놀다가 나중에 이게 되게 계속 핫해지고 그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시장에서 좀 내러티브로
받아들여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바이낸스라든지 뭐 후오비 좀 이런 메이저 거래소들에서 상장을 막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시작하니까 하나 하고 나니까 막 엄청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쪽 그쪽 디파이 시장이 엄청 커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자체 플랫폼들도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아직까지는 여기에는 없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렇게 흘러갈지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엄청나게 큰 기회들이 있겠죠. 그래서 꼭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지금의 시간대라도 계속 지켜보시면은 진짜 기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드가 뭐 1억가 1억? 되게 애매한데요. 뭐 10만 달러 언더면은 이거 무조건 AI 이쪽 같이 파셔야 되고 민코인도 같이 파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될 것 같아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시장에 굉장히 좀 기회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AI 에이전트가 말만, 그러니까 무늬만 요 AI 에이전트라고 씌워진 거지. 그럴듯한 어떤 프레임으로 예쁘게 포장된 거지. 사실상 밈코인이랑 다를 게 크게 없는 시장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부감 가지거나 좀 이해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좀 관심 가지면서 보시고, 요것도 비슷합니다. 요게 체인별로 지금은 뭐 솔라나가 가장 워낙, 솔라나 뭐 베이스 요쪽에 이제 너무 적이니까 요쪽 시장도 이제 보시면은 요 체인별로 이게 계속 포진이 돼요. 예전에 뭐 NFT나 메타버스나 뭐 게임파이 요런 친구들도 체인 하나 골라가지고 그쪽에 이제 기생해서 자리 트고,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그 디앱도 크고 그 자체 체인도 크고, 그래서 이렇게 그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었죠.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초반에 진짜 이 솔라나의 어떤 그 성장에 기여를 했던 게 NFT 시장이거든요. 그때 이제 오로리 이런 거 막 민팅하기 시작하면서 막 사람들 돈 몰려오고 솔라나 오르고 이러면서 같이 막 이렇게 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요 AI 요 시장도 좀 유사한 어떤 지금 사이드 패턴에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요 시장 자체는 너무 좀 뭐라 해야 될까, 되게 빠르고,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서 다루긴 되게 좀 맞지가 않다?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디코나 이런 데서 좀 즉각적, 텔레그램이나 디코나 이렇게 좀 즉각적으로 이렇게 계속 소통이 되는 곳에서 어, 여러분들 좀 정보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지금 최근에 이제 솔라나 뭐 말할 것도 없고 베이스, 그리고 수위도 최근에 이제 수위 코인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쪽 시장 안에서도 되게 이제 자리를 튼 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수위 AI라든지 뭐 S 에이전트 S 이런 친구들 보시면 시총이 그래도 꽤 뭐 엄청 크다까지는 아니지만은 꽤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 이런 애들 보시면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수위가 오르기 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11월 들어서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의 10배 오르고, 물론 이거 정도는 좀 귀여운 애들 많죠. 저거에 비하면은 뭐 저 정도는 너무 귀여운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보시면은 그냥 뭐 시총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요. 그래서 계속 이쪽 시장을 좀 관심 가지시면서 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보시면은 요런 친구들도, 요거 아니죠. 그래서 좀 계속 좀 이렇게 잘 하셔라 라고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2025년 1분기에 나올 만한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에서도 분명히 이런 식으로 빌드업이 될 거예요. 지금은 메타버스나 NFT 요쪽, NFT는 아직 좀 유효한 것 같은데 메타버스는 확실히 이제 좀 한물 간 느낌이라서
지금 그 생태계 빌드업이 되는 게 이쪽 AI가 좀 소스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 쪽에서도 이용해먹기 되게 좋다? 왜냐면 돈이 실제로 들어오니까 모으기 쉬우니까. 그래서 뭐 AI나 민코인, NFT 딱 요정도, 그리고 뭐 디파이는 기본 장착이고 요정도 선에서 되게 계속 파생되는 찬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베라체인에서도 뭐 NFT라든지 이런 다오펀 같은 좀 그런 거 빌드업 하는 거 준비 중인 것 같고, 뭐 모나드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계속 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쪽에서 수익이 굉장히 좀 잘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여전히 좀 낮네요. 이 반등이 뭐 나쁘진 않긴 한데, 이게 진짜로 이더가 어쨌든 요 4050 요 선을 뚫어야 알트코인 랠리가 이제 원래대로라면 좀 진행이 되는 게 좀 그런 시장으로 받아들여질 텐데, 아직까지 좀 그런 게 없고, 그 역할을 대신해서 뭐 솔라나나 뭐 수위 같은 좀 지표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더 비트 차트는, 이더는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이런 류에서는 좀 힘듭니다. 일단 수수료도 너무 비싸고, 이런 식의 어떤 빠른 메커니즘과 어떤 소매 상인들의 그런 자금을 좀 끌어와야 되는데, 이더리움은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하는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플랫폼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진짜 뭐 큰 게 뭐 들어온다면 또 그때 얘기 달라지겠지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NFT야 뭐 워낙 비싸고 하면 이제 수수료 뭐 몇십만원 뭐 껌이니까 뭐 그럴 수 있었다 치는데, 볼륨은 뭐 아직도 많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트잭이라든지 이런 게 볼륨 보시면은 솔라나가 너무 압도적이고 베이스도 진짜 크죠. 이런 거 수위는 뭐 아직 조금 쬐끄만 하고. 이런 게 안 되는 체인들은 좀 애매하다. 뭐 아발란체도 사실 뭐 없잖아요. 뭐 보여주는 게 별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어쨌든 아발란체 안에서도 뭐 AI 이렇게 좀 이런 게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시총이 막 그렇게 크진 않다. 좀 큰 것도 몇 개 있네요. 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새해 출발을 즐겁게 행복하게 하시면서 올해는 모두가 잘 저기 익절까지 마무리해서 물리는 사람 없도록 잘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